자녀가 부모에게 꼭 받고 싶어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는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고, 주지 않는 부모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세 가지는 돈도, 물질도, 심지어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67세 김영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작년까지만 해도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명절에만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연락이 오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보고 싶다며 졸라댄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김영자 씨가 자녀들에게 준 것은 단 3가지였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하지만 자식들이 평생 목말라 했던 바로 그것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평생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3가지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3가지를 실천하시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도 진정한 어른으로서 품격을 갖추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마음 편안한 노년을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에 앞서 동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영자 씨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67세인 그분은 두 아들을 키우면서 평생을 희생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연락도 뜸해지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김영자 씨는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왜 아들들이 자신을 피하는 것 같은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는 저희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기가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김영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아들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은 해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가장 받고 싶어 하는 첫 번째가 바로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입니다. 잘했다,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이죠.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는 칭찬에 인색했습니다. 칭찬하면 버릇없어진다, 겸손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자식들의 좋은 점보다는 부족한 점을 먼저 찾아내는 습관이 있습니다. 71세 이순희 씨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다른 집 애들은 더 좋은 데 다니던데 라고 말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손자를 낳았을 때도 요즘은 애를 하나밖에 안 낳아서 걱정이야 라고 했습니다. 딸이 승진했을 때도 여자가 너무 일에만 매달리면 안 되라고 했습니다. 이순희 씨는 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 늘 걱정과 부족함을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딸은 점점 엄마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금세 끊어버리고 집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순희 씨는 딸의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한테 한 번만이라도 잘했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내가 뭘 해도 부족하다고 하시는 엄마 앞에서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 글을 본 이순희 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딸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딸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많은 부모들이 하는 실수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나이가 몇 살이 되든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50살이 넘은 자식도 부모가 잘했다 하고 말해주면
어린아이처럼 기뻐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속 부족한 점만 지적하면 자식들은 부모 앞에서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김영자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그동안 너희를 힘들게 했구나. 미안하다.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칭찬에 인색했던 김영자 씨에게는 낯선 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승진했을 때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열심히 한 덕분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는 우리 며느리 손맛이 최고야. 고마워 라고 했습니다. 손자가 그림을 그려왔을 때는 할머니가 본 그림 중에 제일 멋있네. 우리 손자가 예술가가 될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들들이 더 자주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도 김영자 씨와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3세 박정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자녀를 둔 박정자 씨는 평생 더 잘할 수 있다는 말만 해왔습니다. 자식들이 100점을 맞아와도 다음에도 이렇게 해야 한다고 했고 좋은 성과를 내도 자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내딸이 결혼을 앞두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엄마가 늘 부족하다고 하셔서 제가 과연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어요. 그 말을 들은 박정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더 나아지라는 말이 오히려 딸의 자신감을 깎아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박정자 씨는 일식적으로 자식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내가 가족을 이렇게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둘째에게는 내 성실함을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했습니다. 막내딸에게는 내가 이렇게 착하게 자라줘서 엄마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고 대화도 많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65세 황미숙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려야겠습니다. 황미숙 씨는 두 딸을 키우면서 항상 비교하는 말을 했습니다. 큰 딸에게는 왜 동생처럼 못하니? 라고 했고 작은 딸에게는 언니를 본받아라고 했습니다. 두 딸 모두 엄마 앞에서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미숙아, 너는 딸들한테 칭찬을 너무 안 해. 아이들이 엄마 눈치만 보잖아. 그제서야 황미숙 씨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자신은 딸들에게 칭찬보다는 지적을 더 많이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황미숙 씨는 그날부터 작은 것이라도 딸들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큰 딸이 설거지를 했을 때 딸아, 고마워. 덕분에 엄마가 편해졌어 라고 했습니다. 작은 딸이 좋은 성적을 받아왔을 때 우와, 정말 잘했네. 엄마가 자랑스러워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들이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엄마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딸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엄마와 대화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도 자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딸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뭘 해도 어차피 엄마는 부족하다고 하실 거야 라는 표정이었는데 이제는 엄마, 이것 좀 봐봐 라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성과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식들은
부모의 인정을 받기 위해 평생을 삽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잘했다, 고맙다,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면 그것만으로도 자식들은 힘을 얻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심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고마운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안부 전화를 했을 때 바쁜데 전화까지 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절에 선물을 가져왔을 때 이런 걸 언제 준비했을까? 정말 세심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해 한 작은 배려라도 놓치지 말고 알아봐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입니다. 잘했어 보다는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랑스러워 보다는 내가 이런 어려운 일을 해내다니 정말 대단해 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김영자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칭찬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어요. 아들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아들들이 안부를 물어봅니다. 며느리들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줘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즐거워졌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에게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그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말로 표현해 주세요. 작은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진심을 담아서 칭찬해 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식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밀인 인정과 칭찬만으로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많이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두 번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식들을 온전히 믿어주는 것입니다. 69세 정명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명순 씨에게는 45세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명순 씨는 아들이 45세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아이 취급을 했습니다. 감기 걸리지 말고 따뜻하게 입어라. 술 너무 마시지 마라. 돈 관리 제대로 해라. 이런 말들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아들은 점점 엄마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네, 알겠습니다. 바빠서 끊을게요 라고 금세 끊어버렸습니다. 정명순 씨는 서운했습니다.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왜 아들이 그렇게 차갑게 대할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벌써 45세인데 계속 아이 취급을 당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남편도 이제 두 아이의 아빠이고 회사에서 인정받는 과장인데 집에만 오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 같다고 해요. 그제서야 정명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아들의 판단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두 번째는 바로 믿음입니다. 너는 잘할 수 있다. 내 판단을 믿는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는 신뢰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자식이 30대, 40대, 심지어 50대가 되어도 여전히 미성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이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72세 김복순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김복순 씨는 50세에도 여전히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애들 감기 걸리지 않게 잘 챙겨라. 남편한테 잘해야 한다. 살림 제대로 하고 있니? 딸은 이미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 넘게 살림을 해온 베테랑 주부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워킹맘이었죠. 그런데 엄마 앞에서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딸이 참다 못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50살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인가요? 엄마가 저를 믿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김복순 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딸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었지만 그 사랑이 딸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어른이 된 자식들은 자신이 이제 독립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모가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부모가 계속 걱정과 간섭을 하면 자식들은 부모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76세 안정희 씨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안정희 씨에게는 42세 아들과 39세 딸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에게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회사에서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라. 애들 교육비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해. 몸 관리 잘해야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를 좀 믿어주세요. 뭔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안정희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걱정해서 한 말인데 자식들은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안정희 씨는 그날부터 말하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회사에서 힘들면 참지 말고 말해라. 대신에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라고 했습니다. 애들 교육비 부족하면 엄마한테 말해. 대신에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우고 있어서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몸 관리 잘해야 한다. 대신에 내가 스스로 건강관리를 잘하는 모습을 보니 든든해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자식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이 스스로 엄마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68세 이영숙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이영숙 씨는 딸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주 간섭했습니다. 애를 너무 늦게 재운다. 간식을 너무 많이 준다. 아이가 떼를 쓸 때 너무 받아준다.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있으면 육아에 대한 지적만 들어서 피하고 싶어졌습니다. 결국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제 방식을 좀 믿어주세요. 그제서야 이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딸의 육아 능력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영숙 씨는 그날부터 딸에게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손자가 이렇게 밝게 자라는 걸 보니 내가 좋은 엄마라는 게 느껴져. 내가 아이 교육에 대해 많이 공부하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대단해. 손자가 엄마를 이렇게 따르는 걸 보면 너희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어. 딸의 반응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방어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육아, 고민을 엄마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라며 조언 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식을 믿어준다는 것은 무조건 방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자식의 판단력과 능력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74세 박은희 씨는 이 균형을 잘 맞춘 경우입니다. 박은희 씨는 아들에게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내가 회사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있구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엄마한테 말해. 하지만 내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걸 엄마는 알고 있어. 이런 메시지는
자식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하나는 나는 너를 믿는다는 신뢰의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지지의 메시지입니다.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태도를 느낄 때 안정감을 얻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갖게 되고, 동시에 언제든 의지할 곳이 있다는 든든함도 느끼게 됩니다. 64세 최순자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순자 씨는 결혼한 딸이 시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딸아, 힘들겠지만 내가 현명하게 잘 해결할 거라고 엄마는 믿어.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엄마는 내 편이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딸은 엄마의 이런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이 엄마에게 더 자주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믿어준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라고 묻기보다는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식이 실수를 했을 때도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라고 하기보다는 실수할 수도 있지.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자식들에게는 큰 의미로 다가갑니다. 부모가 자신을 믿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식들은 더욱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게 됩니다. 정명순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믿어주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아들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제가 걱정해서 이것저것 물어봤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자기 상황을 이야기해줘요. 정말 신기해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며느리나 사위에 대한 신뢰입니다. 많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의 살림솜씨나 육아 방식을 믿지 못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하지만 며느리도 이제 어른이고 자신만의 방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살림을 잘해요라는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사위가 우리 딸을 정말 잘 챙겨주네요라는 말이 사위에게는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밀입니다. 자식들을 온전히 믿어주세요. 그들이 이제 어른이라는 것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갈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걱정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 걱정을 믿음의 언어로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인정과 칭찬, 그리고 믿음과 신뢰만으로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크게 개선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경계를 지키며 자식들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75세 송미자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송미자 씨는 결혼한 아들 집에 자주 찾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고 이런 걸 왜 사놨니? 라고 하고 며느리의 살림살이를 보며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손자 방을 들여다보며 아이 방이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라고 했습니다. 송미자 씨는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점점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독립된 가정이에요. 저희 방식대로 살게 해주세요. 송미자 씨는 서운했습니다. 도와주려고 한 일인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우리 집이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뭘 해도 지적받는 기분이에요.
그제서야 송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며느리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부모에게서 받고 싶어 하는 세 번째는 바로 존중입니다. 자신들의 공간과 방식을 인정해달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합니다.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인데, 내가 더 경험이 많은데라는 생각으로 자식들의 영역에 개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독립성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70세 장혜숙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장혜숙 씨는 딸의 육아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울면 바로 달려가서 달래주고 딸이 괜찮아요, 엄마라고 해도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라며 자신의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손자 이유식도 이런 건 몸에 안 좋아라며 직접 해주려고 했습니다. 딸은 점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제가 아이 엄마예요. 제 방식대로 키우고 싶어요. 장혜숙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자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딸이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친구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혜수가, 너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가 육아에 간섭하면 어땠니? 며느리나 딸이나 마찬가지야. 자기가 엄마로서 인정받고 싶어 해. 그제서야 장혜숙 씨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육아에 간섭할 때마다 얼마나 속상했는지, 자신의 방식을 인정받고 싶었는지 말입니다. 장혜숙 씨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손자가 울어도 딸이 달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이유식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드는지 궁금하네. 요즘 방식이 다르구나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육아 방식에 대해서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손자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 내가 좋은 엄마라는 게 느껴져라고 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딸이 오히려 먼저 육아 상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68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김영희 씨는 아들 부부가 이사를 하려고 할 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동네는 너무 멀어. 애들 학교는 어떡할 거야. 그 집값이면 다른 데도 많은데.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의 의견도 소중하지만 자신들의 계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희 씨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결국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이제 어른이에요. 저희가 결정한 걸 믿어주세요. 김영희 씨는 서운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저희가 뭘 해도 엄마가 반대하시니까 상의하기가 어려워요. 저희 결정을 존중해 주시면 더 자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서야 김영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 부부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김영희 씨는 그날부터 태도를 바꿨습니다. 너희가 결정한 것이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엄마는 너희를 믿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걱정이 되었지만 그 걱정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새 집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엄마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고 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반응은 즉시 달라졌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상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사 준비 과정에서도 엄마,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의견 물어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계를 지킨다는 것이 무관심해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식들의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3세 박수님 씨는 이 균형을 잘 맞춘 경우입니다.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면서 육아를 병행하느라 힘들어할 때 박수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참 잘하고 있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내가 하는 방식을 엄마는 존중해. 이런 메시지는 며느리에게 두 가지를 전달합니다. 하나는 나는 당신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존중의 메시지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 지지의 메시지입니다.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의 태도에 감동받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주 아이를 맡기기도 하고 육아 고민을 상담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66세 이정순 씨의 경우도 비슷했습니다. 사위가 직장을 옮기려고 할 때 이정순 씨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사위야, 내가 결정한 것이면 분명 좋은 이유가 있을 거야. 잘 될 거라고 믿어.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장인어른한테 말해. 사위는 이런 장모님의 말에 큰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새 직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사위가 장모님을 더욱 편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존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일까요? 첫째, 자식들의 집에 갈 때는 미리 연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갑작스럽게 찾아가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러도 될까? 라고 먼저 물어보는 것이 예의입니다. 둘째, 자식들의 선택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니? 대신에 그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셋째, 조언을 할 때는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해. 대신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제안하는 형태로 말하는 겁니다. 넷째, 자식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일이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손자, 손녀 교육에 대해서는 부모의 방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의견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정한 규칙이라고 말하며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71세 최옥순 씨는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킨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자주 갈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며 상의를 해온다고 합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니까 오히려 저를 더 가까이 여기게 되었어요. 억지로 간섭하려고 할 때보다 훨씬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자식들의 실수나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어. 대신에 힘들겠지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태도는 자식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실수했을 때 부모에게 혼날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모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송미자 씨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경계를 지키고 존중해주기 시작한 후로 오히려 아들, 가족과 더 가까워졌어요. 며느리도 저를 편하게 여기고 손자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해요. 간섭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자식들의 독립성과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어른으로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세요.
경계를 지키되 사랑은 변함없이 전해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오히려 부모님께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들로부터 평생 존경받는 부모가 되는 3가지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첫째는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 둘째는 믿음과 신뢰, 셋째는 경계와 존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실천한 부모님들의 놀라운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9세 정수남 씨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수남 씨는 2 아들과 딸 하나를 두셨는데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만 얼굴을 보는 정도였고 전화통화도 5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정수남 씨는 속상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어르신이 이 3가지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칭찬이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 자식들과 멀어질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요즘 어떻게 지내니? 몸 관리 잘해라 라고 했을 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그 어려운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버티고 있다니 정말 대단해. 아빠가 자랑스러워. 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버지와는 다른 말이었거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라고 어색하게 대답했지만 그 후부터 아들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손자들이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걸 보니 내가 좋은 아빠라는 게 느껴져. 고마워. 셋째 딸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아, 내가 직장 다니면서 살림까지 다 하느라 얼마나 힘들까. 그런데도 이렇게 잘 해내고 있어서 아빠가 정말 자랑스러워.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이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훨씬 따뜻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둘째 아들이 손자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아이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예전에는 명절에만 오던 아들이 평일에 찾아온 거였습니다. 2달 후에는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요즘 많이 달라지셨네요. 전에는 만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아빠와 이야기하는 게 즐거워요. 정수남 씨는 놀라웠습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 바꾼 것뿐인데 자식들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74세 김순덕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김순덕 씨는 특히 며느리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주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대충해.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김순덕 씨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도 엄마,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비밀을 알고 난 후 김순덕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해왔을 때 이런 걸 언제 준비했을까? 정말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도 내가 참 잘하고 있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좋은 엄마라는 게 느껴져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의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준비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김순덕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오히려 저를 더 가까이 여기게 되었어요. 지적하고 간섭할 때보다 훨씬 좋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72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사업이 얼마나 위험한데 안정된 직장이 최고야.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박영수 씨는 그러게 내가 뭐라고 했니?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아빠는 믿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말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결국 사업이 성공 궤도에 올랐을 때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어주셨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아들은 사업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아버지와 상의합니다. 예전에는 반대만 듣던 아버지가 이제는 든든한 조언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할 때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아침에 바뀌려고 하지 마세요. 오랫동안 습관이 된 말투와 행동을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나가세요. 둘째, 진심이 담겨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이나 가짜 믿음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들 때 표현하세요. 셋째,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한두 번 하고 말면 안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넷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자식들도 바로 달라져야 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67세 이명숙 씨는 이런 원칙들을 잘 지킨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엄마가 왜 갑자기 달라졌는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명숙 씨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했습니다. 2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고, 대화도 길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저, 엄마, 어떻게 지내세요? 라며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숙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계속 실천하니까 자연스러워졌어요.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가 즐거워졌어요.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대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75세 조정희 씨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조정희 씨는 사위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위가 하는 일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을 통해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사위가 왜 그렇게 늦게 들어와? 딸을 좀 더 챙겨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장모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도 중간에서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한 후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위에게 직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위야, 내가 우리 딸을 정말 잘 챙겨주는구나. 고마워. 힘든 일이 있으면 장모한테도 말해. 사위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장모님과는 다른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후 사위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절에 선물을 더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고 장모님께 안부 인사도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모임 때 분위기가 훨씬 따뜻해졌습니다. 조정희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사위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니까 오히려 저를 더 편하게 여기게 되었어요. 딸도 중간에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서 좋고요. 가족이 정말 화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력합니다. 인정과 칭찬, 믿음과 신뢰, 경계와 존중.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면 자식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자식들을 소유의 대상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것이죠. 내가 낳고 기른 자식이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어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식들을 존중하게 되고 믿어주게 되고 진심으로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70세 안미경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식들을 내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사람으로 보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식들이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는 멀어졌는데 놓아주니까 스스로 다가오더군요.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자식들을 더 가까이 두고 싶으면 거리를 두어야 하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으면 먼저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오늘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말을 해보세요. 자식의 결정을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자식의 방식을 존중한다고 표현해보세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노년을 훨씬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자식들로부터 평생 존경받고 사랑받는 부모가 되는 세 가지 비밀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이었고, 두 번째는 믿음과 신뢰였으며, 세 번째는 경계와 존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의 역할을 완전히 바꿔놓는 혁명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식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걱정한다는 명목으로 간섭하고 도와준다는 이유로 자식들의 독립성을 침해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지만 그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본 세 가지 비밀을 실천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78세 윤정자 씨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정자 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얼굴을 보는 정도였습니다. 윤정자 씨는 외로웠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멀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웃 어르신으로부터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 비밀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실천해보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너무 간섭했나 보다. 미안해. 이제는 내가 하는 일을 믿고 응원할게. 둘째 딸에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딸아,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있구나. 엄마보다 훨씬 현명한 것 같아.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방식대로 해도 돼. 막내 아들에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살고 있어서 고마워. 엄마가 너무 걱정만 했네. 이제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식들이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윤정자 씨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윤정자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78세에 이런 변화를 경험할 줄은 몰랐어요. 자식들이 저를 진짜 엄마로 대해줘요.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찾아왔다면 이제는 진심으로 저를 보고 싶어서 와요. 손자 손녀들도 할머니를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과 실천하려는 의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서 고맙다, 자랑스럽다 하는 말을 해보세요. 자식의 결정에 대해 믿는다고 말해보세요. 자식의 방식을 존중한다고 표현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던 말이니까요. 하지만 계속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여러분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분명히 느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달라지셨네, 라 말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여러분의 노년을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점입니다. 외로운 노년이 아니라 사랑받는 노년, 존경받는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됩니다. 자식들이 부담스러워서 피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들에게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멋있어 라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71세 서명희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찾아와도 금방 가버려서 서운했는데 이제는 더 오래 있고 싶어 해요. 며느리들도 저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주고 사위도 편하게 농담까지 해요. 정말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어른의 품격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존경받는 것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태도와 행동을 보여줄 때 뒤로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들을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존중해 주세요.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자식들이 스스로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억지로 붙잡으려고 할 때는 멀어졌던 자식들이 놓아주니까 오히려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비밀을 실천할 때는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칭찬이나 가짜 존중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정말로 고마운 마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 때 표현하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자식들의 사랑과 존경 속에서 행복하게 흘러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정에 따뜻한 변화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내용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식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멋진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